포함해서 이제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네, 안녕하세요.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제가 그 화면은 끄고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은 좀 가려야 설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니까. 네. 자, 우선은 거래소 상장 관련해 문의가 많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쿠코인 상장이 계속 저희가 공지를 못 내고 있는 와중에 FTX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때론 2위, 때론 3위 정도에 해당하는 FTX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파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거는 FTX 파산으로 인해서 후속으로 다른 거래소들도 큰 손실을 보고 있고, 혹은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상황과,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많은, 한국 홀더들이 많은 저희 로커스 체인의 상황, 팔코넥스가 가지고 있는 거래소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결정을 한 결과, 우선은 쿠코인이 아닌 후오비로 상장을 먼저 하는 걸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오비의 상장이 진행이 될 거고요. 후오비 상장은 저희가 거래소를 맞춰라 이벤트에서 쿠코인 이벤트를 정답으로 해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후오비에 대해서 거래소를 맞춰라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별도의 이벤트 추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장 관련의 이벤트, 후오비 이벤트는 별도로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 이후에 후오비 상장을 한다고 하니 그 이벤트에 맞춰서 후오비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또 혹은 6개월이 가입한 지 6개월이 넘으면 휴면 계정이 되죠. 그 휴면 계정을 활성화하는 일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벤트입니다. 거래소를 맞춰라 이벤트 외에 별도의 이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과 휴면 계정 활성화는 저희가 이벤트를 내는 것에 맞춰서 그때 가입을 하시면 많은 혜택들과 상품이 주어질 예정이니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라고 하는 안정적으로 지난 2년간 10위 안에 들었던 거래소가 있고요. 그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또 여러 가지 안정성 측면이나 한국과의 트래블 연계, 그리고 팔코넥스와의 상의를 거쳐서 다음 달에 상장이 예정되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소들의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한 결과 가장 안전하다고 저희가 판단되는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으로 로커스 체인 상장을 이후에 또 진행하는 걸로 계획들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원화 거래소는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기간 국내 원화 거래소가 그 상장 절차 그리고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 변경하는 작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변경된 프로세스에 맞게 상장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들어간 상태고, 뭐 잘 돼서 원화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홀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데 상당한 편리성과,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 상장 그 거래소들이, 해외 거래소가 여러 가지 장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상대적으로 원화 거래소는 작년에 그 특근법이 시행이 되고 원화 거래소 상장, 그다음에 트래블로 이런 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장부에 대한 심사, 그다음에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절차들을 많이 강화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거래소는 지금 굉장히 투명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 홀더들이 로커스 체인에 많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여러 홀더들이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원화거래소 상장을 최일선에 두고 또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드리면 코인보다는 후오비 상장을 먼저 추진하게 됐다. 먼저 진행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트파이넥스가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으로 그 다음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원화거래소에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체인과 메인넷 관련 일정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게임체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게임체인은 서버 없이 저희 로커스 체인 위에서 온라인 게임이 동작을 하게 하는 새로운 신개념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서버리스 게임 서비스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정의는 저희가 로커스 체인 메인넷을 테스트를 하려면 사람들이 노드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드를 운영하는 환경에 진입을 해야 테스트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테스트가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서 일종의 메인넷의 테스트 버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게임 체인이 지금 현재 스마트 컨트랙과 그 안에 토큰을 만드는 것들, 스마트 컨트랙, 그 다음에 코인 마이닝, 채굴 같은 거, 토큰 이코노미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게임 체인에 보강을 해서 이거 자체가 안전하게 돌아가면 결국에 메인넷을 오픈하는 시기에 다다르는 뭐 이런 식의 절차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스팀이라는 곳에 오픈을 하게 됐고요. 상점 페이지가 열렸고 거기에서 지난 웨비나 때 오류를 좀 수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수정을 했고요. 해서 저희가 내일 저희 사내 테스트를 한번 마쳤지만 유럽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는지 저희가 그 테스트를 한번 거치고 그게 무난하게 된다면 이제 빌드를 올려서 서비스를 신청을 할 거고요. 그게 잘 통과된다면 결국에 이제 그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이스하게 이번 오류 수정으로 통과가 된다면 뭐 다음 주 정도에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고 또 오류가 나온다면 그 오류는 또 고쳐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사이트 오픈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도 계신데 우선은 스팀이 워낙 그 유명한 게임 판매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오픈이 되면 후속으로 저희 자체 사이트도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순서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게임 체인을 오픈하는 스팀이 별도의 그 서버를 운영하는 그 플랫폼 아니냐. 근데 무슨 서버리스라고 얘기를 하냐. 그거는 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데 스팀은 우리나라 그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이 아니고요. 게임을 판매하고 다운로드 혹은 게시판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게임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서버를 운영하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인넷 관련한 일정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서서 제가 스마트 컨트랙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좀 한번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 컨트랙.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특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AG의 구조의 한 형태인 AWTC라는 원장 구조를 가지고요. 여기에서 최초로 BFT
확정 합의를 이뤄냈고요. 이게 19년도에 냈던 저희 특허고요. 요 상에서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만 고성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게 네트워크 장애죠. 네트워크가 느리면 전체적으로 블록체인이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의 성능 장애를 개선하는 다이나믹 샤딩이라는 거를 만들었죠. 다이나믹 샤딩을 만들었고 그 위에 또 하나의 특허 기술인 베리파이블 프루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어가 완성이 되는데 다른 토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를 붙인다거나 다른 블록체인하고 연계가 되려면 여기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스마트 컨트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죠. 이유는 뭐냐면 저희 로커체인은 굉장히 고성능의 확장성이 뛰어나죠. 그런데 이 스마트 컨트랙이 이미 이더리움 방식의 스마트 컨트랙이 이미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익숙하게 퍼져 있는 거죠, 개발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런 거 기술을 선보였을 때 이 개발자들이 익숙한 것과 너무 이질적으로 성능은 좋다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그러니까 제약이 따른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질적이면 이 생태계를 흡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 로커스 체인의 스마트 컨트랙은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냐면 기존에 있는 이더리움 방식의 스마트 컨트랙으로 짠 프로그램들이 모두 저희 로커스 체인에 호환이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파급력이 큰 얘기일 것 같은데요. 로커스 체인이 나오면 기존의 개발자들은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그대로 쓰면서도 저희 로커스 체인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 기술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돌려서 거래를 확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VM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VM이 Virtual Machine Engine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Virtual Machine Engine은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같은 형태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혹은 CBDC에 특화된 버추얼 머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생태계가. 혹은 저희가 나중에 또 하나의 저희 생태계일 거라고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덱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고요. VM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샤딩된 네트워크에서 VM을 돌리는 또 그런 버추얼 머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엔진이 있을 수도 있으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동작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을 다 연동할 수 있고 고성능으로 토큰을 전송을 하고 지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더스캔 같이 저희 로커스 스캔이 나와서 전체적인 트래픽 상황이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포함된 거를 제가 풀 버전의 퍼블릭 메인넷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외부에 테스트하는 시기가 뭐 제가 기대하기에는 한 몇 달 내에 아마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봤더니 막상 오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오류가 없을 수도 있고 오류를 고치는데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완벽하게 없을 때 메인넷이 런칭이 되는 거고 테스트넷이 아닌 메인넷이 런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채굴이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채굴이 시작되게 되는 거고요. 솔라나를 예를 들면 솔라나는 지금 현재 채굴 마이닝이 주어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메인넷이라고 부르지만 베타 버전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시작을 할지 아니면은 안정화 단계가 빨리 되면 그냥 바로 이런 마이닝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선은 이 메인넷 런칭 시기는 제가 오늘 웨비나 때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이르다. 여러 가지 그 오류에 대한 그 점검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는 좀 돌려봐야 되니까. 하지만 조금 기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진척도가 빠르게 되고 있다. 그래서 풀 버전의 메인넷 테스트가, 외부 테스트가 아마도 뭐 내년 정도에 1Q에 아마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또 며칠 아니면은 뭐 한두 주 뭐 이렇게 뭐 한 달 뭐 이렇게 늦어질 수는 있겠죠. 아니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개발이라는 게 그런 식의 변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상 및 수수료 체계. 이더리움을 전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수수료가 비싸죠. 수수료가 비쌉니다. 자, 이더리움으로 토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로커스라고 칠게요. 로커스 토큰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더리움이 이렇게 있죠. 이더리움은 코인이라고 부르고, 로커스는 이더리움의 ERC20 기술로 만든 로커스 토큰이죠. 이거는 코인이고 이거는 토큰이죠. 근데 로커스 토큰을 전송을 하려다 보면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되게 느려요. 그리고 수수료가 비싸요. 근데 수수료를 많이 내면 빨리 그 채굴기 쪽에서 이 트랜잭션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승인이 빨리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결국에 채굴자들의 보상이 원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채굴기를 돌려야 블록체인은 안전하게 되는 거죠. 채굴기가 전 세계에 수억 개가 있으면 안전한 거죠. 근데 수억 개가 아니라 몇십 개밖에 없으면 해킹할 수 있는 것들이 해킹이 쉬워지니까 네트워크가 불안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노드를 운영하는 게 있어서 너무 어렵고 네트워크도 많이 차지하고 하드웨어 공간도 필요하고 전기세도 많이 잡아먹으면 이 노드들이 운영이 점점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근데 수수료 이퀄 보상으로 엮여 있으니까 이거는 낮추고 이거는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커스 체인은 기본적인 개념이 수수료가 보상의 원천이 아닙니다.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들이 있겠지만, 수수료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터지지 않는 범위에서 극도로 낮출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일반 사용자, 토큰 사용자들은 로커스 체인이 없어도 전송이 가능하다. 웬만한 일들은 할 수 있다. 복잡한 일들을 제외하고. 웬만한 일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토큰 전송이죠. 토큰 전선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면 로커스가 있고, 로커스로 수많은 토큰들이 만들어지겠죠. 수많은 토큰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토큰들의 전송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데 로커스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토큰 전송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편리한 개념이죠. 그러면 로커스는 어떻게 돈을 버냐? 로커스는 아주 고속의 수수료가 저렴한 트랜잭션 지원이 가능하고 노드가 너무나 가볍게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지 못했던 다른 블록체인에서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과 연동할 수도 있고 AI, 빅데이터 혹은 마이크로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데서 돈을 많이 받는 거죠, 저희는. 자, 노드 운영 보상은 인플레이 생기지 않은 범위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설계를 할 텐데, 지금 생각은 일정 정도 아무나 채굴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채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로커스 체인 수량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채굴의 보상은 누구나 노드를 쉽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이 보상이 매력적이라고 한다면 이 노드를 서로 운영하고 싶은데, 로커스 체인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채굴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만 개, 예를 들어서 10,000개, 5만 개, 뭐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정해 놓으면 그거를 사 모아야, 그리고 디파짓을 해야 채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스테이크 위임 기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래소, 특히 지갑, 예를 들어서 어떤 지갑에서 로커스 체인을 지원을 하고 저희가 로커스를 여기가 누군가가 넣어놓다. 그러면은 이분이 내가 스테이크를 위임 호스트 스테이크를 그 지갑 회사에 위임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선택을 하면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개념이 되는데 지갑 혹은 거래소에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오히려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VME를 버추얼 머신 엔진을 이제 계속 붙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저희가 좀 코어에서 돌아가는 보상과 수수료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워낙 다양한 VME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BDC에 특화된 게 있을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 X라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래소에 회원들의 지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에 입금을 하게 되면 입금을 할 때까지는 자기 지갑처럼 보이지만 이 지갑에 대한 키를 거래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에 이렇게 반영을 해줘요. 너는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너는 몇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주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관리 지갑으로 옮겨요. 그 관리 지갑에 대한 권한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디다 빌려주고 써버리고 담보로 제공하고 이래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부로만 거래를 하니까 이 장부에 대한 투명성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레이딩 엔진은 지금처럼 돌리되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정산 시점에 실제 지갑의 주인들끼리 코인이 실제 이동을 해서 그 지갑 주인의 그 지갑에 주인 지갑에 실제 코인이 담겨져 있는 행위를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상당한 새로운 개념의 덱스가 나오는 거죠. 이걸 하이브리드 덱스라고 부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로커스 체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상당한 생태계 하나의 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좀 기술적인 얘기긴 한데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좀 기쁜 이유는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이나 토큰 이코노미가 이제는 조금씩 여러분들께 알려드려도 될 만큼 진전이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긴 호흡간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드디어 저희가 주장했던 고성능 확장성을 해결한 진정한 블록체인이 1세대가 나오게 된다. 이런 기쁜 기대 소식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팔콘X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계획 변경이 있냐? FTX 관련해서 팔콘X에는 타격이 있냐? 혹시 팔콘X가 큰 타격이 올 거면 대안은 뭐가 있냐? 그들의 로코스에 대한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제가 이 질문을 접하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자, 우선은 팔콘X 관련해 타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소식이 모릅니다. 저희가 물어봤죠. 없다라고 하죠. 네. 저희는 그거를 믿는 거죠. 그리고 다른 라인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팔콘X가 위험할 정도면 안전한 곳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팔콘X는 좀 튼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팔콘X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이제 비슷한 개념이 GSR이라는 회사가 있죠. GSR에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트레이딩 회사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뭐 이런 상태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콘X가 그야말로 그나마 좀 안전한 회사고 그렇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다만 팔콘X가 어떤 시점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정확하게 우리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말보다는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어떤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들은 로커스 체인에 대한 기술 이해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커스 체인 같이 한국의 어떤 중소기업이 했던 프로젝트를 이렇게 큰 회사가 파트너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기술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바탕이었고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Q&A에 질문 온 것들이 쭉 많이 있네요. 네. 먼저 질문을 읽어드리고 답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11월 중순부터 장이 좋아질 거라고 제가 이런 견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2주 전 웨비나 때 얘기를 했죠. 그 예측이 틀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질책성 질문이 있으셨고요. 공식방 위에 다른 단톡방에서 소문이 파다하다. 누군가가 찌라시를 계속 날리거나 그 재단 측의 인사가 한 명으로 이렇게 한 명으로 좁혀진대요. 그래서 재단 측의 인사가 누구지? 전가 보다.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해서 뭐 그게 퍼졌나?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장이 너무 안 좋은데 팔콘이고 상장이고 어떤 의미가 있냐 도대체.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옴시티에 빈살만이 왔죠. 그래서 네옴시티에 로커체인이 뭐 어떤 스마트시티 사업자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어드바이저 추가 합류 예정, 기존의 어드바이저들에 대한 내부 평가는 어떠냐, 추가 투자 계약에 대한 공개 가능한 게 있냐, 홈페이지 오픈 일정, 로드맵. 요게 또 저희가 앞에 얘기했던 것보다 늦어져 가지고 좀 사과 말씀 드려야 되는데 뭐 요 답은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가격 방어 계획 없냐. 일전에 알벤 간담회 때 초대를 공개적으로 커뮤니티에 안 한 것 같은데 누구를 도대체 초대한 거냐. 기분 나쁘다.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있으셨고요. 특허 관련된 진행 사항과 등록 예상 시기 질문이 있었고, 한국 CBDS에 대한 추진 여부, BWB 이후 어떤 이득 혹은 진행되는 일이 있냐, 부산 시장님의 반응이 어땠냐, 메인맵방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갑자기 안티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유가 뭐냐, 전망이 어떠냐, 백서에 나와 있는 락업 얘기가 최초 발행이냐 메인의 이유냐. 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후업이 상장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후업이 이번 달인가요? 다음 달인가요? 내년인가요? 수주인가요? 네. 그럼 후업이 쪽에서 이벤트를 한다는 건가요? 뭐 이런 식의 얘기 있었네요. 네, 후업이 상장한다면 11월인가요? 후업이 코리아, 후업이 글로벌 어디에 상장하나요? 네, 너무 끊겨요. 지금 끊깁니까? 잠시만요. 지금 끊기는지 체크를 제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는 안 끊기는 것 같은데, 네, 다시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호흡이 상장 애매하게 말씀하는데 11월 상장 맞나요? 웨비나마다 유저들 톡방 재밌는 거 박제 좀 해주면 좋겠다. 네. 네. 괜찮아요? 이제 안 끊겨요? 네, 안 끊깁니다. 해외에서 잘 들립니다. 네, 해외 어디십니까? 네,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어떤 얘기들을, 이런 견해도 있다, 이런 거는, 이런 견해들도 있다라는 거는 너무 100% 신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는 개인적 견해입니다라고 말을 앞에 달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웨비나 한 녹화본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제가 그냥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거나 이런 것들은 저 개인적 견해입니다. 혹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이 정도로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가격에 대해서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로커스 체인이 대부분 자기의 상당의 재산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락도 자주 오시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너무 그렇다고 연락을 안 받거나 뭐 얘기를 못 해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진행되는 얘기들 중에 오픈 가능한 거는 뭐 웨비나 때 얘기를 하는 수준에서 먼저 얘기를 드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자,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좋아질 거다라는 게 뭐 어쨌든 미국 쪽의 어떤 자본가들의 얘기였던 거는 같은데, FTX가 이렇게 일이 터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사과할 상황이라면 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떤 얘기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이 좀 들고요. 공식방 위에 다른 단톡방에서 소문이 파다한데 뭐 누가 도대체 이런 얘기를 했냐, 이거가 무슨 얘기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이게 뭐 잘못된 얘기라면 저희 쪽에서 좀 단속도 좀 하고 이럴 거고, 그게 아까 정도 뭐 웨비나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먼저 뭐 전달된 거라면 그런 것들은 뭐 아까처럼 그런 과정에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컨의 상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상장하는 게 뭐 이런 거죠. 자, 로커스 체인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분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98년도 96년도로 기억하죠. 인터넷 웹이 브라우저가 나왔을 때 그때 생각해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기술이었죠. 근데 많은 것들이 보완이 되면서 지금은 웹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고 모바일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기가 됐잖아요. 블록체인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블록체인은 확장성과 고성능을 동시에 해결한 블록체인이 없어요. 그래서 로커스 체인이 나오면 저희 주장으로는 블록체인에 처음으로 그걸 달성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블록체인 시대는 열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냥 블록체인이 돈 거래하거나 토큰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블록체인이 4차 산업 여러 시스템과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거에 로커스 체인이 그 대장주가 되고 싶다라는 저희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번 달을 보거나 다음 달을 보는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저희는 메인넷을 런칭을 하고 그 이유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팔콘이라는 파트너 대형 거래소는 굉장히 저희한테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후업에 상장을 했을 때 가격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팔콘엑스가 MM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를 바라보고 저희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후업이 상장을 하고 비트파이넥스도 하고 뭐 코인베이스도 하고 바이낸스도 가고 원화거래소도 가고 이런 길들을 우리는 차근차근 밟아가겠다. 그 첫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에 포함이 되려고 하는 여부를 얘기해 줄 수 있냐. 저희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라인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하려고는 저희가 이제 그 오산 스마트 시티가 잘 보시면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거대 글로벌 기업과 같이 체결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네옴시티도 엔비디아랑 같이 들어가려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잡히거나 알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뭐 릴리즈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어드바이저 추가 합류 예정이 있냐? 있습니다. 있는데 당장 뭐 이번 달이나 이 정도는 아닙니다. 어드바이저 된 활동 평가, 이거는 뭐 그때그때는 이 사람은 별 일 안 하네, 이 사람은 열심히 하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나보면 다 각각이 쓰임새도 다르고 각각의 이제 그 기여도가 그때그때마다 또 바뀌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추가 투자 계약에 대한 공개 가능한 게 있느냐? 아, 이번 웨비나 때는 없습니다. 네, 아이고. 이번 웨비나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이 진행 중인 곳이 있다. 한 2주 내로 저희는 한 곳에 대한 투자 계약 사실을 오픈하려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2주 내로. 하지만 이것도 2주 또 이렇게 얘기 드리면 2주 내에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요 얘기는 기대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나이스하게 진행이 되면 투자한 사실을 2주 내에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 오픈 일정, 홈페이지 다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요거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저희가 BWB 이전에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홈페이지를 저희 유럽팀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유럽팀에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유럽팀에서는 이거 가지고 컨펌 해줘라고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뺄 거 빼고 이렇게 고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메인넷에 대한 로드맵 아닙니까? 그거는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이 너무 합니다. 가격 방어 계획 없냐? 참 이거는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웨비나에서 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방어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방어 안 한다고 하면 또 실망하겠지만 가격에 대해서 재단이 뭐 돈으로 막고 있냐 일종의 자사주 매입 같이 토큰을 매입해서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는 블록체인의 미래가 로커스 체인일 거다라고 주장하고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 로커스 체인 투자가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투자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다음 달에 오르냐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달 말에 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전에 알벤 간담회 때 누구를 초대한 것이며 왜 공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 요거는 이제 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자꾸 커뮤니티에도 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토로하시고 이러길래 뭐 답을 드리면 알벤이 여러 그 회사의 어드바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어드바이저로 되어 있는데 이 한국의 특정 분들이 이 알벤의 어드바이저 있는 거를 부풀려서 알벤이 어드바이저로 있는 그 토큰을 본인들이 총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알벤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내에서 그렇게 하는 조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벤에게 요청이 갔어요. 알벤이 당신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 상황이다. 그러니 그거를 직접 해명을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알벤이 직접 그분들을 초청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하는 자리였고 초청된 김에 누군가 와도 되냐라고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물어서 그래서 와도 됩니다. 단 그 자리가 한 40석, 30석에서 40석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되니 그 정도에서 저희가 초청은 아니지만 우선은 알벤이 누구누구를 오라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된 간담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기획을 해서 재단에서 공지를 먼저 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고요. 그럼 나는 왜 이 공지를 못 받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당되는 토큰 판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식의 얘기로 고민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위주로 초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의 스토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관련 진행 사항과 등록 예상 시기. 특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원장 구조와 BFT가 합해져 있는 게 특허 하나죠. 그리고 다이나믹 베리파이블 프루닝이 하나 특허고요. 이거는 국제 특허를 출원 중입니다. 그리고
샤딩, 다이나믹 샤딩에 총 8개의 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독특한 기술입니다. 다이나믹 샤딩 기술은 지금도 최근에도 프로젝트 하나를 이거 굉장히 쌈박한데 이렇게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다이나믹 샤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이 특허 기술은 상당히 이제 더 앞으로도 더 나올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8개가 출원이 되어 있고, 출원 시기는 올해 6월 달부터 8개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특허 나온 거 보니까 한 1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1년에서 1년 반. 그래서 이 특허도 아마 내년 정도는 돼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한국 CBD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냐? 자, CBDC라고 하는 게 디지털 한국 돈, 원화를 디지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위안화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위안화는 CBDC를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중앙화된 서버 방식의 블록체인을 디지털 위안화로 만들었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만약에 로커스 체인이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로커스 체인이 CBDC를 구현하는데 어떤 후보가 되겠죠. 근데 지금 로커스 체인은 나와 있지 않죠. 이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근데 현재 나와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너무 느리고 확장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으로서는 CBDC를 만드는 게 회의적이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 금융 통화 당국에서는. 근데 이제 로커스 체인이 나와가지고 그러한 것들의 인식을 깨는 시기가 온다면 또 다른 뭐가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현재는 그 정도 상태다. 그리고 저희 이제 문영배 박사님께서 어쨌든 뭐죠? 세계통화은행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뭐 그쪽에서 저희 로커스 체인의 우수한 것들은 계속 설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BWU에 어떤 이득 혹은 진행되는 게 있느냐, 부산시장 반응이 어떠냐, 요거는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얘기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합니다. 메인넷방의 정체가 뭐냐? 메인넷방은 저희 이제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투자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죠. 개인적으로도 저희 로커스의 고래 홀더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거쳤고 뭐 이런 시기들을 거치면서 저희를 오랜 기간 응원해 주시는 분이고요. 그 분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 중에 오래된 홀더 위주로 모여있는 방이 메인넷 방입니다. 갑자기 안티들이 사라진 이유와 전망이 뭐냐? 그러게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안티들이 사라지고 뭐 점점 더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잘해야지, 잘 못하면 또 안티들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백서에 나와 있는 락업 얘기는 최초 발행이냐 메인넷이냐. 우선에 백서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토큰 ERC20 토큰, 로커스 토큰에 대한 거고요. 메인넷 이후에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보상, 수수료, 가격 정책, 그리고 생태계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을 담은 토큰 이코노미가 더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고, 코인은 뭐 예상은, 코인은 뭐 지금 토큰이 70억 개라고 해서 70억 개를 그대로 발행을 할지, 그리고 이제 추가 채굴이 50년간 50억 개가 되는데 그거를 정책을 유지를 할지, 어떤 곡선을 가질지, 채굴 곡선을, 이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의논을 좀 해야 돼서 그거 정해지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